자, 오늘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재혼한 부부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좀 독특해요. 남편이 너무 잘해줘서, 너무 친절해서 아내가 불안에 떤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이 완벽한데 어떻게 덫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 역설적인 상황, 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분들은요, 이 과도한 서비스가 사랑이 아니라 뭐랄까, 엄청 압박감 높은 연기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먼저 아내분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 결혼을 했는데도 계속 날 꼬시는 것 같아요. 무슨 해병대 정신으로 멈추질 않아요. 와, 해병대 정신이라니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남편의 하루 일과가 진짜 대단합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올리브유랑 레몬 타서 갖다 주고요. 그걸 또 아내가 다 마실 때까지 지켜본대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내가 피곤하다고 하면 직접 머리까지 말려주고 비켜준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는데 사랑받는 느낌이 아니라 꼭 누가 날 감시하는 것 같고 불안하대요. 이 행복이 대체 언제까지 갈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이 두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모든 건 각자의 과거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내분은요, 한 4, 5년 정도 싱글맘으로 살면서 아들이랑 둘이서 정말 단단하게 안정적인 세상을 만들어 왔어요. 자기만의 모래성을 쌓아온 거죠. 근데 이 새로운 사랑에 만약 기댔다가 이게 무너져 버리면 그냥 원점,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잃고 마이너스가 될까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남편분은 또 다른 아픔이 있어요. 전 부인의 외도로 이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생긴 거죠. 내가 진짜 완벽하게 잘해주면 이번에는 버림받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서비스는 사실 제발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는 말이 없는 간절한 외침이었던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핵심은 두 사람이 사랑을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사랑은 행동이고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두잉이죠. 하지만 아내한테 사랑은 안정감, 예측 가능한 편안함, 그냥 함께 있는 것, 비잉인 거죠. 이 둘의 간극이 너무 큰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요, 부부 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빠른 속도감이 전혀 다른 시간표를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남편은 막 하루빨리 완벽한 하나의 가족을 완성하고 싶어요. 막 달려가는 거죠. 하지만 아이들은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훨씬 더 천천히 보호받으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갈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어른과 아이의 속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어른들의 조급함이 아이들을 힘들게 합니다. 아빠가 갖고 싶었던 5살 아들은 혼란스럽고요. 이제 11살 된 딸은 새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기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친엄마에 대한 의리 같은 것도 있고요. 자, 그럼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김창옥 상담가가 제시하는 방법은요, 이 가족을 위해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은 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은 기다려주는 것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와, 정말 깊은 통찰이죠? 잘해주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인정해주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이런 조언을 합니다. 그 서비스의 강도를 100% 과부하 상태에서 70% 정도로 좀 낮춰보라는 거예요. 사랑을 얻기 위해 연기하는 배우가 아니라 아내를 그저 지켜보고 기다려주면서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관객이 되어보는 거죠. 아내에게는요, 남편의 그 과한 행동이 사실은 제발 날 떠나지 마 라는 그 사람만의 서툰 사랑의 언어라는 걸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제 에너지를 좀 낮추는 게 사랑이 식었나?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 사이가 편안해졌구나 하는 신호로 믿어주는 거죠. 이제 아이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이들의 마음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김창옥 상담가는 이걸 뿌리와 꽃이라는 정말 멋진 비유로 설명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엄마, 아빠 같은 호칭은 꽃과 같아요. 근데 관계나 정서적인 유대감은 뿌리죠.
튼튼한 뿌리도 없이 어떻게 꽃을 억지로 피울 수 있겠어요? 호칭을 강요하는 건 그냥 줄기에다가 꽃을 테이프로 붙이는 거랑 똑같아요. 대신에 관계라는 뿌리를 잘 가꾸는 데 집중하면 호칭이라는 꽃은 언젠가 자연스럽게 피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진실을 숨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친엄마나 친아빠의 존재를 숨기는 건요.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을 안심시키기 위해 연기해야 해 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아요. 이거 아이들한테는 정말 엄청나게 무겁고 힘든 짐이 됩니다. 자, 그럼 이 가족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모든 재혼 가정이 꿈꾸는 건 막 불같이 타오르는 그런 열정적인 사랑이 아닐 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무언가죠. 재혼이라는 건요, 사실 서로 다른 생존 방식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는 거거든요. 목표는 남편의 그 뜨거움과 아내의 차가움, 이 신중함을 잘 섞어서 가족 모두에게 딱 좋은, 지속 가능한 따뜻함을 찾아내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주는 그 불안감, 그건 노력을 더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기다림을 더해야 해결됩니다. 가족이 되어가는 시간을 신뢰하는 것,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